지난 대선에서 압승을 하고 정치 신인에서 공소속으로 나와.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아예 의회를 휩쓸어 버렸던 마크롱이 이제 취임 석 달 만에 지지율이 36%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롱이요, 저 마누라, 엄마죠, 엄마. 나이가 엄마 버린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던 여자한테 퍼스트 레이디라는 공식적인 법률상의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랑스 국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원래 프랑스 대통령 부인은 별도의 사무실, 비서, 보안 요원이 있는데 미국처럼 법으로 퍼스트 레이디라는 자리가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미국처럼 공식적인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확실한 역할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좀 미친놈이에요, 이것도. 무슨 엄마 같은 마누라가 밑에서 사육당하다가 이제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프랑스의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이 마누라 이름이 브리지트 마크롱인데 이 사람을 위한 퍼스트레이디직 신설을 반대한다면서 청원 이 서명이 순식간에 20만 명이 몰렸습니다. 청원 운동을 이끄는 화가 티에리 폴 발레트는 마크롱 정부는 국회의원과 정무 강요의 배우자, 자녀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는 등 정치 개혁을 주장해서 정부 지출을 줄인다라는 걸 가지고 표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퍼스트 레이디라는 별도의 정부 직책을 신설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미 부인 브리지트에게 지원 인력 3명, 비서 2명, 보안요원 2명이 배정되어서 연간 6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거면 충분한 게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회사에 따르면 마크롱 지지율이 8월 3일 일주일 만에 6%가 떨어져서 36%까지 추락했는데요. 이 마누라 소동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퍼스트 레이디실이라는 기구가 별도로 있고 12명의 지원 인력과 경호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대선 때 공화당 후보였던 비용이요, 잘 나가다가 부인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하는 주요 원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마크롱 정부는 대선 때 공약대로 지난 7월 말에 상하원 의원과 장관 등의 배우자나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 못하게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로 보면 혼자서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깨끗한 척 하지만은 범죄 영화 보면 프랑스가 제일 정경유착이나 부패가 심하고, 프랑스 느와르 영화 한번 보십시오. 또 프랑스가 아주 구태인 이런 이 정치적 폐단들이 많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안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거는 한국이나 프랑스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한국에도 국회의원들 보면 보좌관들 제대로 조사해보면 아직도 자기 친인척 가족들 채용한 사람이 수두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부인을 등용하는 모양새가 마크롱이 주장해서 표를 받았던 정치개혁, 반부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지요. 자, 마크롱은 선거 때 당선되면 자기 부인도 역할과 자질을 갖고 함께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대통령 부인과 다름없이 활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교사였으니까 청년이나 교육과 관련 영역에서 일하지 않겠냐, 이렇게 점쳐져 왔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서 마크롱은요, 지금 이 지지율이 최저 30%대로 역대 다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마크롱의 지지율은 하도 인기가 없어서 재선에 나서지도 못하고 대선을 포기했던 올랑드가 임기 3개월째 지지 때 받았던 것보다도 현재 마크롱의 지지율이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마크롱이 이렇게 지지가 떨어지는 것은 역대 프랑스에서 사상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추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마크롱은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부유층 감세 등의 정책을 밀어붙여서 국민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한 내용들 한번 보세요. 제가 마크롱이 대선에 나왔을 때 저거 한마디로 이 다국적 금융 자본가들의 앞잡이라서 저거 대통령 되면 겉으로는 젊고 개혁 세력인 저 기존의 프랑스 여야 공화당 사회당의 정치 부패를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로스차일드라는 한마디로 악명 높은 금융회사에서 인수합병 전문가로 활동했고 그 경력으로 저게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러면 저게 수준이 뻔하지 어디 가겠느냐. 정말로 올바른 개혁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로스차일드에 가서 인수합병 전문가로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이요. 그렇게 하늘에서 특출나게 뚝 떨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살아오는 과정이요. 그 사람의 자질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대통령이 되면 금융자본이나 기득권 자본을 위해서 일을 할 거라고 제가 예고를 했는데 딱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요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마디로 이 굉장히 오만하게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프랑스 사회의 구조 개혁을 천명하면서 지방정부의 교부금, 즉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보태주는 교부금 3억 유로를 감액하고 학생들의 주거비와 고등교육 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거 줄이면요 사실은 표도 별로 안 나지요. 왜냐하면 그냥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줄여도 표도 안 난다 생각하고 줄였죠. 그리고 이런 어떤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나폴레옹 황제처럼 이렇게 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을 추구하면서 대기업하고 부유층의 세금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은퇴자의 부담을 늘린 조세 개선안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프랑스 사회에 지금까지 내려오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밀어붙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티코 유럽은 최근에 마크롱을 자유주의, 독재자, 즉 리버럴 스트롱맨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만한 모습을 풍자해서 로마 신화의 제우스의 모습에 따온 베르사유 마니피테르라고, 즉 마크롱과 주피터가 제우스죠. 합쳐서 이렇게 이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노동계는 9월 총파업을 한다고 이러는데요. 제가 예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크롱 이자요 형편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서 프랑스 사회에서 올랑드보다 더 인기 없었던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고 여러가지 이 부패니 이런 부분도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젊은 애한테 쏘았어요. 이 친구 간덩어리가 부어서 국정연설 장소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의원 정수를 갖다가 축소하겠다고 상하 양원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치 혐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일종의 악용을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군인이나 교사들을 상대로 한 예산 삭감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마크롱이 하는 꼴이 드골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이렇게 흡사한데 드골은 그래도 업적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업적도 없이 된 지 2달 만에 어린 놈이 드골 흉내를 내니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프랑스 사람들만큼 변덕이 심한 이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특히 국방예산 삭감을 두고요.
한마디로 이 드발리에라는 프랑스 군의 합참 의장과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면서 합참 의장의 완전히 생경한 욕설까지 초래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리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한 분야에서 최고 권위가 있고 권위가 존중받아야 될 군의 최고 책임자를 저런 식으로 사표를 내게 만드는 행태는 한마디로 경험이 없고 권력욕만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완전히 낙인 찍게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급중주의 운운하면서 마크롱도 흉내를 낸다는데, 안철수는 지금 스티븐 잡스 흉내 냈다가 또 샌더스 흉내 냈다가 마크롱 흉내 냈다가 맨날 남 흉내만 낼 게 아니라 그냥 정치하지 마세요. 왜 흉내를 냅니까? 하려면 자기 정치를 하든가. 여러분, 베네수엘라 아시죠? 차베스 때 나라를 좌파 사회주의 선동으로 몰고 가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고, 차베스가 죽은 다음에 그 똘마니 마두로라는 사람이 지금 이 정권을 잡았는데 나라가 지금 끝없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온통 시가전을 방북해 하는 총격, 그리고 국민들의 탈출, 국가 디폴트 등 제한이 첩첩산중으로 가고 있고, 얼마 전에는 오르테라가라고 하는 여성 검찰총장이 한마디로 이 마두로의 잘못을 조사하라 했다고 검찰총장을 해임시켜버리고 검찰청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국회를 해산하고 전의회를 만들어서 저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한국의 땅은 한 9배 정도 되고 남한에 인구는 한 3,200만 되는데 1800년대 초에 볼리바르 혁명으로 독립을 한 나라가,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한마디로 돈이 펑펑 쏟아지는 나라였는데, 이 모든 것을 파퓰리즘으로 몰고 간 결과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라 꼴이 엄청난 산유국이 거지꼴을 못면하고 있습니다. 차베스는 98년에 집권을 했어요. 한마디로 석유 국유화를 하면서 세계 석유 매장량 1위를 자랑하는 이 석유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21세기 무상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빈민층에게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을 갖다가 이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베스가 라디오니 TV로 하루 종일 자기 자랑하는 방송을 해대고 국민들 다수 서민층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차베스가 한마디로 법을 바꿔서 평생 해먹을 수 있는 종신형 독재자가 되었다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국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차베스가 죽은 다음에 버스 기사를 하던 마두로라는 차베스 똘마니가 후계자로 가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이들은 똑같이 이 싼 기름을 가지고 한마디로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바람에 원유 산업 외에는 다른 산업이 하나도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석유에 집중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가요, 그리스 경제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한마디로 디폴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을 갖다가 옷을 벗기려고 달라들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이제 전의회까지 만들어서 자기 측근들을 의원으로 채우는 초헌법적인 어떤 조치를 강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산업은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리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물건 하나를 살려면 돈을 이만큼 들고 가는, 영화에서나 보는 모습들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재현이 되고 있고, 상점들은 물건이 동이 나가지고 아무 물건이 없습니다. 가게에 가봤자 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해외로 막 탈출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거리는 이 정권 물러가라는 시대로 넘쳐나고,
그리고 심지어 국가의 모든 기구를 거의 다 마비시키고 있고요. 탱크까지 동원해서 이 민간인 차량을 검문하는 모습이 오늘 아침에 사진에 실리기도 했고, 어제는 무장한 20명이 군사기지를 습격해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기름값은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파탄이 되고 주민들은 인접, 콜롬비아, 칠레 등으로 전부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탈출 넛이 하루에 수천 명씩 나간다는 겁니다. 개까지 데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폭동과 테러와 방화와 시위와 디폴트와 경제난 속에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의 극을 보인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라져버렸고요.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집권한 정권이 초헌법적인 독재를 총을 앞세워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 때문에 미국도 골칫거리입니다. 그리고 비인도적 상황이 심각해지고 국가 경제는 무너지면 앞으로 저 나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주변 국가들이 전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주로 미국을 향해서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망명 신청을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지금 망명하겠다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베네수엘라는 마두로라는 사람이 7월 30일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전의회 선거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기존 있던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요. 지가 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금도 충분히 강한데 전의회를 갖다가 만들어서 새로 헌법을 만들어서 지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지금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없어져 버렸고, 이렇되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에는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해서 국민들이 전부 살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물가 상승에 식료품 부족 등으로 끼인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화장실에 쓸 휴지나 의약품 같은 기초적인 물품도 없고, 정부가 현금 보유액이 없어서 이것을 사들일 수입품을 들여올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하도 돈 나눠주는 데만 열중을 해서 국내의 산업 육성을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차베스 때 석유 가격이 한참 높을 때 탱자 쓰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경제기구들은 베네수엘라가 이미 디폴트 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마두로를 향한 제재를 발표해서 마두로의 미국 내 금융 자산을 동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베네수엘라 제헌의회는 검찰총장을 아까 말한 대로 해임해버려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버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현지는 내전을 방불케 하는 반정부 세력과 정부군 간의 총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폭탄이 터지고 이러는데요. 국제사회가 이 베네수엘라에 개입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중에도요, 지금 이탈을 해가지고 이 반군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심지어 군부대를 공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도 우리 교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 건데요. 앞으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심각하게 터져버린 것은 지난 3월 말에 마두로가 임명한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이요, 여소야대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의회의 입법활동을 대행하겠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권 분립이 무너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며칠 뒤에 이 판결을 취소했지만은 이 판결에서 야당 지도자들을 공직에 못 나가게 하는 조치까지도 해서요. 그때부터 이제 시위가 본격화됐는데 현재까지 120명이 죽고 2000명이 다치고 500명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꼴 이렇게 안 되려면요, 알바비도 정부가 떼이면 대신 주겠다, 뭐도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고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요,
이런 속도로 오래 가면 베네수엘라 꼬라지가 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